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1일, 드디어 네. 8월이네요. 첫 거래. 8월 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미국 시장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S&P 500 0.2%, 나스닥도 0.2%, 중소형 쪽 러셀 2000은 1% 넘게 상승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0.3%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 다 올랐고요. 강세를 보였던 섹터 쪽에서는 에너지가 어제 또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한 1.5% 오르면서 배럴당 한 81.8달러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섹터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섹터 한 2% 올랐습니다. 그리고 IT, 자유소비재, 금융, 산업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였던 섹터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유가가 또 82불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 강세를 보였었고요. 어제 특별하게 발표된 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 동향 살펴보시면 메타만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0.7%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이 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3% 넘게 올랐고, 아마존도 한 1%, 그리고 애플, 구글, 테슬라 한 강밥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비싸다 해도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않고 10년물이 3.96으로 4% 바로 밑에 네.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2년물도 정책금리가 5.5인데도 4.88 기록하고 있으니까 물가나 금리가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는 이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시면 25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융 쪽 버크셔 해스웨이, JP모건, 그리고 IT 쪽에 어도비라든지 인투이트, 또 리오프닝 쪽에 부킹홀딩스 등등 있었고요. 아래 티커로는 또 램리서치라든지 KLAC 이런 반도체 기업들 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S&P 500은 아니지만 팔런티어 이런 기업들이 또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너무 빅테크만 오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밑단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팔란티어도 지금 한 150% 정도 아마 올란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지금 리오프닝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카니발 크루즈도 133%, 로얄 크루즈 이런 회사들도 꽤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또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네요. 같은 경우 에너지 섹터가 한 2% 올랐고,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이런 것들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융도 은근 3월 달에 빠진 거 거의 다 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참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특별하게 발표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실적 발표 있는 기업 중에 온세미컨덕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46빌리언 정도, 그리고 종가는 107달러,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은 20배, PBR은 5배, 그리고 ROE는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2.09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플랫 정도 기록을 했고, EPS는 1.3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1.2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 총이익률 GPM 같은 경우 47.4%, 영업이익률은 32.8% 기록하면서 네,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온 세미컨덕터니까 예. 반도체 회사인데도 네. 영업이익률이 33%나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33%가 나왔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봤을 때는 34.5%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도 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었다가 약간 금리가 높거나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2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2번에는 이제 매출 세부 내용입니다. 여기에 PSG, ASG, ISG 이렇게 크게 보면 3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는데요. PSG는 파워 솔루션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요게 파워 솔루션 그룹이 한 1.12빌리언 나오면서 가장 우측에 YY 이렇게 체인지 되어 있는데 6% 증가했고요. 그리고 ASG는 어드밴스드 솔루션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0밀리언 달러 기록하면서 이쪽 사업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감소를 했고, ISG 이쪽에서는 인텔리전트 솔루션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325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PSG, ASG, ISG 사업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다음 네.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사진 5번이 좀 ISG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파워 그리고 인텔리전트 센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더스트리얼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찰징, 전기차 충전소 쪽이고, 에너지 인프라, 여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래서 뭐 기계형 산업용 장비들, 로봇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오토모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자동차 쪽인데 전기차 쪽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탄소 규화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기차 쪽, 그리고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쪽도 같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인텔리전트 센싱이라고 해서 5G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파워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그 각 사업부별로 CAGR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진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사진 6번에서 보시면은 일단 전체 TAM,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43빌리언 정도로 보고 있어서 CAGR로 한 16% 정도 성장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 7.8빌리언 보고 있으면서 CAGR로 16%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찰징, 전기차 충전소 같은데요. 이쪽은 이제 앞으로 더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갈수록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예. 여기서는 1.1빌리언 CAGR로 26% 보고 있고, 또 산업용 장비들 팩토리 오토메이션인데 9.1빌리언으로 CAGR로 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좀 눈에 띄는 게 일렉트릭 비클 되어 있어서 전기차 쪽인데요.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CAGR로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25%나 나오네요. 예. 그리고 시장은 15.5빌리언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아래에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이거든요. 에이다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5.6빌리언 CAGR로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클라우드 파워 쪽에서는 3.7빌리언으로 한 9% 정도 CAGR로 성장을 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야,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 전에 이제 PSG, ISG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맞습니다. 감이 확 오진 않았는데 이 표의 가운데에 적혀 있는 단어가 Sustainable Ecosystem이에요. 그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그 중에서 CAGR 뭐 저희는 이제 투자자니까 아무래도 그 마켓의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데 CAGR이 일단 제일 높은 게 전기차 요 부분이 25% 그리고 또 충전 충전도 비슷한 26% CAGR이 나오는 게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시장의 성장성하고 좀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도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 하는 단어, 뭐 그 관련된 회사들이 상장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쪽은 성장성이 앞으로 향후 얼마 정도 나올까 뭐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돼 있으면서 요는 쪽이 이제 8% CAGR 나오고 있고 물론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걸 이제 커버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세그멘트별로 또 성장률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은 8%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5G 클라우드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8.8% CAGR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래도 16%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뭐 풍력 타워가 하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대체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이나 이런 산업에 들어가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걸 좀 만드나 봐요. 지난번에 그 NXP 네.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 봤잖아요. 그쪽도 차량용 반도체하고 산업용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NXP에서 그 업황에 대한 CAGR을 그 두 자릿수로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렉트릭 비어클이나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그러니까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자율주행 이쪽에 그 CAGR 성장률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전망해 놔서 그 기회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 6번에 보시면은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로 자동차 쪽이랑 산업용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 얘가 1빌리언 넘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1빌리언을 넘었던 분기입니다. 이게 분기별 추이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달 이번 분기까지인데 처음으로 1빌리언 달러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QOQ로 보면 8%인데 YY로 보면은 35%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하이라이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무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으로 전망이 좀 상당히 밝게 회사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국가별 매출도 표시를 그 IR 자료에 있었는데 미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18%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아시아를 따로 떼주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52% 그리고 유럽이 22% 일본은 따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이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 아시아 쪽이고 그리고 일본까지 한 8% 들어가면 일본 포함하면 60% 그렇네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은 뭐 미국 비중이 40에서 한 60, 해외 비중이 뭐 한 절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아시아 비중이 60%나 되고 그 다음이 유럽, 나머지가 미국 이런 식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부천인가 어디에 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 그냥 그 책에서만 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진 7번과 8번을 봐주시면 온세미컨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27년까지의 장기 목표 사진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토, 인더스트리얼, 기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오토 자동차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27년까지 한 19%, 뭐 인더스트리얼 쪽은 10%, 뭐 기타 이런 것들인데 오토모티브 쪽 보시면은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전기차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쪽에 Si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카본 그 바이다이트 그 탄화 규소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네 실리콘 카바이드 카바이드. 카본이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탄화 규소인데 회사에서 이거를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이번에 4배 YY로 성장을 기록을 했고 시장 자체는 또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27년까지 이 실리콘 이 카바이드가 27년까지 33% CAGR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한 35%에서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이쪽의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전기차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나 되는데 네. 이 분야가 27년까지 CAGR 33% 성장이 나오면 대단한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업 쪽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공장 또 이어서 전기차 그 충전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산업재 쪽에서는 전기차, 자동차 쪽에서는 또 전기차. 그래서 전방 시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기타 쪽에서는 5G 클라우드 등등인데 여기서는 CAGR로 마이너스 한 4%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랑 산업용 이쪽 반도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회사 같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맨날 이제 엔세미 컨덕터 이렇게 얘기만 막 들었는데 굉장히 좀 최근에 뭐 ESG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측에 사진 8번 보시면 온세미컨덕터의 27년 장기 목표들을 숫자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이 작년에는 8.3빌리언이 나왔는데요. 27년까지 매출 성장률을 10%에서 12% CAGR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요번 작년에 그로스 마진이 49%가 나왔는데 27년까지 53%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우측에 설명도 같이 써줬는데 결국 믹스 올리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탄화 규소 등등등 해서 마진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리고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들 거다, 뭐 1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 작년에 35%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좋아져서 40%까지 올리겠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캐펙스 같은 경우 11%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은 25%에서 30% 좀 더 개선될 것 같다 라고 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물 볼수록 볼매인데요. 매력적인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또 뒤에 보니까 이제 PER, PBR 차트도 다 가져오셨네요. 네. 현재 연초 대비해서는 잠시만요. 표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연초 대비해서 한 50% 정도. 50% 올랐고 지금 현재 PBR이 5배, ROE가 28%, PER이 20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 기준으로 검색해보면 연초 대비 74.89%로 되네요. 이게 75%나 올랐네. 이건 1월 첫 거래일부터이거든요. 네. 이게 구글이 네. 그 첫날 원래는 이제 종가로 해야 되는데 구글은 1월 2일부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구글 기준으로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또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요. 사진 9번에서 보시면 매출을 가이던스로 우측에 난개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빌리언에서 2.2빌리언 정도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컨센서스의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 2.21달러에서 1.35달러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가 1.2 정도 되고 있어서 이번에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모두 한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과 EPS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어제 주가는 한 2% 정도 넘게 상승했습니다.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잘 줬고 코멘트 쪽에서도 살펴보시면 CEO가 자동차와 산업 성장에 좋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 매크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세미컨덕터의 운영 방식이 성과를 유지하는데 올바른 전략이었음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리콘 카바이드, 이 탄화 규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 카바이드 요걸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네. 이게 화합물 반도체 일종인데 화합물 반도체의 뭐라고 해야 되나 머티리얼의 일종인데 이게 전력 반도체 쪽에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예. 쪽에 예, 그래서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원래 없던 건 아니고요. 그 자동차 산업에 이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는 그 반도체인데요. 기존의 그 자동차에서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게 뭐 약간의 그 차량의 전자장비 정도를 제어한다거나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이게 전자장비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목적으로만 반도체가 들어갔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게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 그 제품화가 되고 게다가 이제 엔진까지 그 전기차가 되면서 모든 것들 그 전자장비 제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 요소들이 전기차로 갈수록 많아지면서 기존 반도체를 쓰면 고온에서 그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기존에 썼던 차량용 반도체가 제거되는 대신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하는 좀 더 어드밴스드 그 프로덕이 거기에 탑재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저희가 이 온세미컨덕터 공부할 때 봐야 될 부분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만 본다면 온세미컨덕터는 마치 그 파운드리에서 TSMC를 삼성전자가 쫓아가듯이 추격자 입장에 있습니다. 이 탑3라고 하는 곳들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랑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크리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일반 메모리 반도체 때 했던 독일의 인피니움 요 세 군데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집중하면서 여기가 이제 가장 이 시장을 이미 갖고 있고 온세미컨덕터가 지금 쫓아가는 중인데 온세미컨덕터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나 전력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하고 기업이 기초 체력이 좋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잘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과 투자 가능한 이 여력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성장성을 보고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중이어서 이 상위 업체를 쫓아가겠다. 그래서 이 남궁대리가 써주신 거 보면은 시장 성장보다 이 회사 자체의 성장이 가파른 이유가 그렇게 계속 이제 캐파를 늘려가면서 선두권 업체를 좀 쫓아가는 국면입니다. 요 부분만 보면 Fast following second군요. 네, 빠르게 쫓아가는 2등인데 요 실리콘 카바이드의 한국의 밸류 체인에 요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밴드 차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10번인데 PER입니다. PER은 거의 이제 보라색 선이 27.2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20배 수준에서 이 보라색 선까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하단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높았을 때는 멀티플이 한 60배 가까이 60배 갔네요.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PBR은 아래에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6.4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PBR은 지난번 22년 고점에 거의
21년 고점에 부딪힌 느낌이네요. 네. PBR은 지금 6.5배가 좀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 참 좋은 회사구나 싶은데 PER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네. 위로 상승 여력이 보이고 PBR은 조금 그런데 회사가 아까 가이던스를 준 거로 보면 영업이익률을 여기서 더 끌어올려 가지고 예, 그죠? 40%까지 올린다고 뭐 합니다. 4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돼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20에서 25에서 30 정도까지 이러면 또 ROE가 아마 지금 28% 나오는데 예. ROE가 뭐 35, 40대면 그러면 이 PBR 밴드도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뭐 PER은 아직까지도 이익이 올라오면서 PER도 떨어질 거니까 그죠? 네. 참 그냥 봤는데 참 좋은 회사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주식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네네. 이 회사도 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을 매입, 네. 주식 적극적으로 수가, 하군요. 예, 네. 몇백만 주씩 계속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PBR은 자본 자체가 미국 회사들이 작고 뭐 그냥 남겨두지 않잖아요. 투자하거나 환원하거나 이러니까 네. 오히려 PER이 더 유효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네요. 싶습니다. 예. 예. PBR 밴드 최상무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주식 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예. 이 또 목에 찼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계속 줄여서 자기 자본을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에 PBR 밴드는 계속 위로 뚫고 가겠다 그죠? 미국 회사들이 이런 게 조금 굉장히 선배. 진취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잉여금 잔뜩 안 써놓고 환원하거나 투자하거나 해가지고 회사 규모를 더 키우려는 그런 마인드셋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은 절대 뭐 3년, 5년 뭐 이렇게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갖고 있어도 회사가 알아서 예. 뭐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의 주식을 사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혼자서 가만히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100명의 주주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주식을 사서 계속 없애주다 보면 결국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예, 그렇지. 지분율이 올라가게 그러니까 되죠. 지분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그게 또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과세 정책도 좀 달라가지고 그 미국 기업은 보면 참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잘 마련해 주고 있구나. 그게 뭐 세금 정부뿐만 아니라 주식도 보면 미국은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더 높아요. 네, 쇼텀 이게 그 게인이라고 하고 1년 이후에 팔면 이제 롱텀 게인 해가지고 또 세율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체로 한 번 살 때 그 1년 안에 팔면은 세금 때문에 못 판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세율 측면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남궁 대리께서 아주 좋은 기업을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요 또 경제 지표가 있죠? 예, 오늘 밤에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이 숫자 위아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ISM 제조업 PMI 컨센서스가 46.9입니다. 46.9이고 지난달이 46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이 이제 거의 바닥 찍고 이제 다시 ISM 그 제조 PMI 반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바닥을 찍고 위로 업턴으로 돌아섰다는 게 좀 예. 중요한 것 같고 실제 발표치 또 봐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컨센보다 또 웃도는지 아니면 컨센은 밑도는지. 장 초반에 나옵니다. 거의 장 초반에 나오군요. 장 열리고 한 30분 정도 내로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다시 살아나고 물가 지표는 떨어지면 최근에도 간간히 나오지만 골디락스 그죠? 골디락스 장세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PMI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궁재원 주임님, 최성무님, 그리고 이성준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